궁금증을 또 한번 만나볼게요. 이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. 또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?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거겠죠. 네. 저는 이제 갖고 다니는 게 고추장을 이제 집사람이 해준 걸 늘 가져갑니다. 그건 밥을 해서 비벼 먹기도 하고. 예. 그다음에 뭐 라면에 넣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빵에도 발라 먹습니다. 빵에도 고추장 발라.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. 예. 그다음에 여행 다니면서 이제 그 모자랄 수 있는 영양제를 꼭 챙겨갑니다. 챙겨가고 또 책도 꼭 가지고 다닙니다. 책이요. 예. 왜냐하면 그런 중에서도 책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자기 전에 꼭 책을 조금 봅니다. 물론 뭐 여행 가이드도 보지만은 네. 그 어떤 정신의 함양을 위한 그런 책을 봅니다. 가장 좀 그중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이것만큼은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. 네. 자전거 여행에서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. 교통사고, 그다음에 어떤 질병, 네. 그다음에 부상,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. 질병도 그 이제 물이 바뀐다든지 뭐 현지에 가서 병에 걸릴 수가 있고. 그렇죠. 특히 저같이 혼자 할 경우에는 설사를 만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. 아,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. 그런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는 특히 저 영국이라든지 네. 홍콩이라든지 아일랜드, 일본 이런 데는 우리하고 체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죠.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거리나 이런 라운드에서 절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교통적인 환경 이런 것들, 또 질병 관리 이런 거 꼭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궁금증을 또 만나보겠습니다. 여행 한 번 갈 때 이제 경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물어보셨는데 한 번 여행할 때 이게 꽤 많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우선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. 그럼요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캠핑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들지 않거든요. 네. 특히 일본은 모든 공원,公園에서 그 텐트를 쳐도 무방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일본에서는. 네. 그리고 굉장히 그 안전하고. 예.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내셔널 파크 한 데 치면은 뭐 한 4불, 5불 뭐 그런 정도 받으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고. 우선 그 비행기 값하고 그다음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그런 데 좀 드는 비용하고. 그렇죠. 일본은 제가 한번 보름간 5만엔 고망행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와, 굉장히 적은 금액. 적은 금액이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젊은이들이 네. 그 돈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있을 수 있죠. 제가 그걸 한번 그 타파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에 5만 앵을 가지고 일본을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겼는데 예. 이제 거기에는 그만큼 그 캠핑을 해야 되고 또 몸으로 떼어야 될 부분이 많겠죠. 예. 네. 보통 그럼 이제 개인적인 경비를 이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비는 충당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? 요즘에는? 처음에 자전거 여행을 할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네네.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. 그걸 모아서 책을 냈는데 네. 거기서 인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내니까 예. 신문사에서 서평이 나오고 오호. 기업체에서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. 예. 강연 요청이 있고 또 이런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원고 청탁이 들어오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네. 그 생활에 보탬은 안 되지만은 저는 여행에서 생긴 그 돈은 따로 구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여행을 위해서 씁니다. 네. 그래서 또 갔다 오면은 또 책을 내고 예. 또 강연을 하고 또 원고를 쓰고 네.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네. 그러게 결국은 이 메비우스에 띈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돈으로 예. 또 여행 준비하시고 예. 체력 준비하시고 예. 좋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음 궁금증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나라 중에서 자전거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요? 하고 이제 궁금증을 물어오셨어요. 자전거 여행하면서 이제 나서도 좋은지 테스트 같은 걸 좀 미리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? 국내에서는? 저는 제주도 여행을 추천합니다. 아, 제주도요? 예. 뭐 비행기에 싣고 예. 뭐 제주 공항에 내려 탈 수도 있고 인천항에서 제주항 가는 배가 있습니다. 거기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제주도 일주할 수도 있고 네. 그 바닷길이 좀 평이하면은 그 산간도로 그쪽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올라가는 수도 있고 네.
그다음에 7번 국도를 추천합니다. 아, 제주도에서 7번. 아니, 속초에서 국내에서요? 예, 경주까지. 네. 우리나라 강원도 그 동해안길. 참 예.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해안도로로 쭉 따라서. 뭐,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참고하시고 떠날 준비하실 것 같아요. 예, 예. 앞으로도 또 여행 계획하시고 계실 텐데, 어디를 가실 계획이세요, 이제는? 이제는 남은 길은 이제 호주 횡단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아, 호주요? 예, 호주. 거기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. 대륙이죠. 예, 대륙이죠. 나라, 예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한번 횡단이나 네. 저쪽 이 카이로에서 저쪽 모로코로 하는 그 지중해 그쪽 횡단이나 아니면 종단 네.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는 준비 좀 많이 하셔야겠을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건 제가 혼자서 하긴 힘들고 네. 어떤 그 그룹을 이뤄 가지고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. 네.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남들보다 좀 먼저 퇴직을 한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퇴직을 할 인생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? 퇴직을 하면은 보통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는 퇴직 후에 그 인생이 그 나이가 네. 인생의 가장 골든 에이지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용도 폐기가 됐구나.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거에 반대입니다. 인간은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퇴직하고 골든 에이지, 보통 핫 에이지라고도 하지만은 네. 저는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는 사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이. 지금이 좋습니다. 네.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뤘고,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나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퇴직을 앞두신 분도 네. 조금 더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,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앞으로 다가올 이 시간이 예.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. 꿈이 없는 사람은 시체나 꿈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꿈이 있거든요. 네. 단 자기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. 아. 그거를 발견하면서 네. 그 골든 에이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퇴직을 앞두더라도 절대 뭐 위축되거나 네. 내가 용도 폐기되었다. 절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앞으로 더 분명히 그렇죠. 골든 에이지가 다가올 테니까 그렇습니다. 말이죠. 알겠습니다. 뭐 오늘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세상은 정말 넓고 갈 곳은 많다라는 걸 정말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인생 후반전을 정말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실천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 오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후반전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